필수 예제 12번입니다.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시그마 K는 9부터 15까지 48씩 K에 4분의 1의 K제곱, 4분의 3의 48-K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요, 여기 주어진 요 모양을 보았을 때 바로 생각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배웠던 건데요. 교재 225페이지에 있고요. 이항분포를 배웠을 당시에 배웠던 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의 모양입니다. 확률변수 x의 확률질량함수의 모양은요. nc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 배운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모양과 얘를 비교해보면 여기서부터 우리는 n의 값과 p의 값과 q의 값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이항분포의 확률질량함수는요. nc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과 같이 생겼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모양은요. 48c k의 4분의 1의 k제곱, 4분의 3의 48-k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위아래를 비교하면서 알 수 있는 게요. n의 값이 48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첫 번째 알게 된 단서는 n의 값은 48이구나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의 값은 4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p의 값은 4분의 1, 그 다음에 q의 값은 4분의 3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q의 값은 4분의 3. 그랬을 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n은 48이고요. 스몰 x가 k이고 스몰 x가 k이고요. 그래서 p가 4분의 1. 그 다음에 n이 48이었고 스몰 x가 k였기 때문에 48-k, 48-k, 그래서 q가 4분의 3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항분포 n, p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n의 값이 48로 3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이항분포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규분포로 표현해 본다면 np, npq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p의 값은요. 48 곱하기 4분의 1이 될 거고요. npq는요. 48 곱하기 4분의 1의 결과에 4분의 3까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꿔본 값은요. 여기는 10이고요. 여기는 9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평균은 1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9의 값이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은 9, 표준 편차는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에 알려준 단서를 통해서 풀어보았는데요. 지금 한 가지 건드리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앞에 붙어있는 이 시그마죠. 시그마 K가 9부터 15까지다 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뒤쪽에 붙어있는 것은요. 확률 변수 X가 K일 때의 확률 질량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이 뒤쪽 부분은요. 어떻게 바꿔볼 수가 있냐면 확률 변수 X가 스몰 k일 때 확률 값을 나타내는 게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확률 질량 함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시그마를요.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K는 9부터 15까지 확률 변수 X가 스몰 k일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이 시그마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를 푸는 방법은 K 자리에 9부터 차례대로 15까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얘는요. 확률 변수 X가 9일 때 플러스 확률 변수 X가 10일 때 플러스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마지막 15 값이 들어갔을 때까지니까요. 확률 변수 X가 15일 때까지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확률 변수 X가 9부터 시작해서 15까지라는 거니까요. 얘는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확률 변수 X가 9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문제를 거의 다 푼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시그마부터 시작해서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이 문제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주셨으면요. 이제 우리는요.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줘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표준화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가요. 확률 변수 G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확률 변수 G로 바뀌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9와 15에서 평균을 각각 빼주셔야 되겠죠. 평균의 값이 12이기 때문에 12를 각각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때의 확률을
표준 정기분포표를 통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요. 여기 값이 지금 마이너스 3인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는요, 지금 플러스 3인데 3으로 나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표준 정기분포 곡선을 하나 그려놓았는데요. 여기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서로 대칭이 되겠죠. 마이너스 1, 1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대칭이 되기 때문에 한쪽만 구해서 2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해당되는 이쪽 부분을요. 표준 정기분포 표에서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0부터 시작해서 1까지는 0.3413이라는 값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값은요. 결과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2배 곱하기 0부터 시작해서 1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고요. 0부터 시작해서 1까지가 지금 0.3413입니다. 그래서 2배 곱하기 0.3413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죠. 계산해 보시면 0.6826이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의 대가는요. 0.6826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